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오늘 오전 로어 맨해튼에서 이민자 문제에 대해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집회를 주도하며 연방정부의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초강력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플로리다주 빅밴드 지역을 강타하며 최소 3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홍수로 인해 도로와 거리가 침수되고 곳곳에서 정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오는 10월과 내년 4월부터 온라인 쇼핑을 중심으로 결제 수수료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망명을 신청한 이민자 가정에서 뉴욕시 공립학교에 등록한 학생 총 19,000명을 모두 수용 가능하다고 밝힌 가운데 학령기 아이들의 적응을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81살인 미치 맥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기자회견 도중 30초간 무반응 상태에 빠진 모습을 보여 주요 정치인들의 나이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저지의 한 가정집에서 위탁견 수십 마리가 굶어 죽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9살의 어린아이도 함께 방치되어 있었으며 경찰은 추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뉴저지주의 앵커 프로그램 신청 안내서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개인정보가 바뀐 경우 9월 30일까지 온라인 또는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욕주가 다가오는 허리케인 시즌을 대비해 이번 주 금요일까지 롱아일랜드 해변 3곳에서 수영을 금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차원입니다. 오늘 오전 뉴욕 로어 맨하튼에서 망명 신청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해결책으로 연방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집회를 주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었습니다. 연방 정부를 상대로 뉴욕시 정부가 정면으로 맞서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전 10시 로어 맨해튼에 위치한 폴리스퀘어에서 뉴욕시의 난민 수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이번 시위를 주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이었습니다. Let them work.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contribute to our society. 이번 시위는 어제 캐시 호컬 주지사가 백악관 관리들과 만나 연방준비시장위원회가 주를 지원할 방법이 없는지 논의한 다음 날 이어졌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뉴욕주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으며 건강과 교육 및 주택 등의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무엇보다 망명 신청자들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현재 뉴욕시로 몰려드는 망명 신청자들을 뉴욕 시내 5개 보로뿐 아니라 뉴욕주 각 도시로 분배해 짐을 나눠줘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호컬 주지사는 뉴욕시를 찾아온 망명 신청자들을 임의로 보낼 수도 없으며 뉴욕주 내 타 도시에 이민자들을 보호하라고 강요할 수도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며 시정부와 주정부 사이에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We're saying we must expedite work visas. It's just common sense. Thousands of jobs are available to be filled. Our resources are not endless. The solution is not just New York City. The solution is New York State and the United States. 백악관은 현재 플로이드 베네필드를 망명 신청자 주택으로 개조할 뿐 아니라 존 F 케네디 국제공항 경납고를 뉴욕주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초강력 허리케인인 이달리아가 플로리다주 텔레헤시와 게인빌 사이에 위치한 빅벤 지역의 키튼 비치로 상륙해 플로리다주를 관통했습니다. 이번 허리케인으로 최소 3명이 사망하는 인명피해와 함께 도로가 침쇄되고 다리가 폐쇄됐으며 곳곳에서 정전도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강정민 기자입니다. 최고 풍속 시속 201km를 기록한 이달리아는 지난 2017년 이후 미국 본토를 강타한 허리케인 가운데 8번째로 위력이 큰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또 빅밴드 지역을 강타한 허리케인으로는 과거 125년 동안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 상륙하며 카테고리 3등급 위력의 허리케인으로 발전했던 이달리아는 이후 서서히 1등급으로 약화됐습니다. 도로와 시내 거리들이 모두 침수되면서 주민들은 더 높은 지역이나 호텔 등 큰 건물로 황급히 대피했습니다. 찰스턴 당국은 홍수로 수많은 도로가 폐쇄돼 일부 지역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며
바리케이드 주변에서 운전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찰스턴 당국은 침수된 도로의 사진을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며 주민들에게 집에 머물라고 경고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강풍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남성 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고속도로 순찰대는 밝혔습니다. 조지아에서는 1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인해 플로리다주와 조지아주의 5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플로리다 서부의 세인트 피터즈버그에서는 홍수로 고립됐던 이재민 최소 75명이 구조됐습니다. 조지아주 남부 벨도스타시 당국도 보트를 동원, 자택에 갇힌 일부 주민을 구조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프로판 가스통이 폭발하는 등의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주 방위군 5,500명과 구조대원 등이 실종자 수색과 복구 작업에 투입돼 교량 점검, 피해자 구조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오는 10월과 내년 4월부터 온라인 쇼핑을 중심으로 결제 수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는 가맹점인 판매자가 부담하지만 가격 인상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습니다. 전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비자 마스터카드는 오는 10월과 내년 4월부터 온라인 쇼핑을 중심으로 결제 수수료 인상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컨설팅 업체인 CMSPI에 따르면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인해 비자와 마스터카드는 가맹점으로부터 연간 5억 2천만 달러의 수수료를 추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장 조사 업체 닐슨의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맹점은 지난해 비자, 마스터카드 수수료로 930억 달러를 지불했는데 이는 10년 만에 3배 수준으로 증가한 규모입니다. 네트워크 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거래 수수료는 신용카드를 발급한 은행이 부담합니다. 소매업체는 고객들이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거래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이 때문에 거래 수수료는 대형 온라인 소매업체부터 길거리에 있는 작은 커피숍까지 크기에 상관없이 신용카드 가맹점이 내야 합니다. 이처럼 카드 수수료는 숨겨진 비용이나 다름없기에 부담할 책임자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소비자에게 전가하면 판매가가 올라가는 대신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점주가 주로 부담하거나 일부 점주는 직불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은행 일부는 거래 수수료 일부를 고객에게 포인트로 돌려주기도 합니다. 카드업체와 카드 발행은행은 수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카드 부정 사용, 혁신과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영세업체는 수수료 인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미 편의점협회의 법무자문위원인 더그 캔더는 많은 기업이 이미 높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수수료 인상이 부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면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정치권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피터 웰치 상원의원, 공화당 소속 제이디 벤스 상원의원 등은 지난 6월 카드 가맹점이 비자, 마스터카드 결제망을 거치지 않고서도 해당 카드 결제 정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교육국이 지난해 10월 이후 이민자 가정으로부터 공립학교에 새롭게 등록한 학생은 총 19,000명이며 이들을 모두 수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국은 오pen arms 프로젝트를 통해 학력기 어린이들이 뉴욕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게 됩니다. 계속해서 전상희 기자입니다.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이후 약 10만 7,300여 명의 이민자가 뉴욕시에 도착했으며 이 중 뉴욕시 공립학교에 등록한 자녀 수는 총 19,000여 명에 달한다고 밝히며 이들 모두 수용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뉴욕시 각 보로별 학군감들과 긴밀히 협력해 추가로 학생 수용 인원을 파악했으며 가능하면 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을 근거리에 배정하도록 하고 수용 인원이 모두 찬 경우 인근의 학교로 배정 작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민자 가정 자녀의 언어 통역, 통학 서비스, 정신건강 등을 지원하는 사업, 오픈 암스 프로젝트를 통해 학령기 어린이들이 뉴욕시에 적응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감은 뉴욕시는 영어를 제2 외국어로 가르치는 교사가 3,400명 이상이며 일반 교사 중 1,700명 이상이 스페인어에 능통하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빗 뱅크스 교육감은 앞으로 스페인어를 고사하는 교사 채용을 더욱 확대한다는 계획이며 이를 위해 교사연맹 UFT와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BC 뉴욕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연방정부를 대표하는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과 2시간 이상 망명 신청자 수용 문제를 두고 논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통해 이민자 처리 문제에 대한 백악관과의 추가 협상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뉴욕의 이민자 수용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지원 계획은 밝히지 않은 가운데 망명을 신청하는 이민자를 식별하기 위한 데이터 및 인력 수집 애플리케이션 CBP 운영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이민자 취업 허가 신청 및 처리 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 상원의 1인자 미치 머커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공식 석상에서 약 30초간 답변을 멈추고 얼어붙은 듯한 모습을 보여 미 정치권의 나이 논쟁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습니다.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은 물론 현재 상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민주당의 다이앤 파인스틴 의원에 대한 언급도 다시 했습니다. 김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81세인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지역구인 켄터키주 커빙턴에서 열린 기자회견 도중 기자가 2026년 선거에 다시 출마할지 여부를 묻자 질문을 다시 해달라고 2차례 정도 반복한 뒤 입을 다물고 약 30초간 앞쪽을 바라본 채 무반응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를 본 보좌관이 다가와 질문을 들으셨냐고 확인하고 기자들을 향해 크게 말해달라면서 수습하는 동안 매코넬 대표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의 대변인은 잠시 현기증을 느껴 동작을 멈췄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코넬 대표는 지난 7월에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던 중 약 19초간 말을 하지 못하고 마비된 듯한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 지난 3월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선거 자금 모금 행사에서 넘어져 뇌진탕으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그 이후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낙상 사고만 2번이 더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번 계기로 워싱턴 거물 정치인들의 나이와 건강에 대한 불편한 질문들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고 CNN 역시 미국의 정치인 나이 논란에 다시 불이 붙을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내년 대선의 유력 주자인 80세 조 바이든 대통령과 77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등 정치인의 나이 문제가 다시 주목받았고 특히 현재 공화민주 양당을 통틀어 상원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90세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에 대한 우려도 재언급됐습니다. 파인스타인 의원의 경우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가 상임위 등에 자주 불출석하면서 표결에 불리하다는 불만도 제기돼 왔으며 이에 그는 지난 2월 내년 말쯤 은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통령, 상원 원내대표 등 직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건강에 대한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의 한 가정집에서 위탁견 수십 마리가 폐사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폐사된 강아지들은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되며 이 집에는 9살 어린 아이도 방치돼 있었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은 뉴저지 에베섬 타운십의 가정집에서 위탁견을 폐사시킨 용의자 브랜든 레코니와 레베카 할바흐를 동물학대 및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했다고 뉴욕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동물구호단체로부터 돈을 받고 수십 마리의 위탁견들을 돌봐주기로 했지만 지원받은 돈만 챙겼을 뿐 개들은 굶어 죽도록 방치한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목격자가 집 주변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병든 강아지 여러 마리를 목격했다고 신고한 후 경찰관들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집안에서 30마리 이상의 죽은 개를 발견했으며 아직 살아있는 14마리의 개를 추가로 발견했고 그중 9마리는 지역 동물병원으로 이송돼야 할 정도로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집에서 강아지뿐만 아니라 수많은 고양이와 토끼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대략 100마리에 달하는 개들이 이 집에서 죽었고 더 많은 개가 땅에 묻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집 뒤에는 많은 수의 개가 매장된 곳도 있었으며 그곳에 건강이 좋지 않아 집에서 쫓겨난 9살 아이가 있었으며 경찰은 아이를 뉴저지의 아동보호기관이 보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레코니는 구금 심리를 기다리며 벌링턴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됐고 할바흐는 질병으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감 허가가 떨어지면 수감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를 찾기 위해 집을 수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뉴저지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세 환급 프로그램인 앵커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세 발송이 시작됐습니다. 개인정보가 바뀐 주민의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에 나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강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주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세금 환급 프로그램인 앵커 프로그램은 2020년 10월 1일 시점에 뉴저지주 거주민이어야 하며 2020년 재산세 납부 기준 총 수입이 연 15만 달러 미만일 경우 1,500달러가 지급되고 65세 이상의 시니어는 스테이 뉴저지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2026년 전까지 여기에 250달러를 추가해 총 1,750달러를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연수입 15만 달러에서 25만 달러일 경우 1,000달러가 지급되며 65세 이상 시니어는 1,250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일 경우 합법 렌트 거주자여야 하며 2020년 수입이 15만 달러 미만일 경우 65세 미만에게 450달러, 65세 이상에게는 700달러가 지급됩니다. 뉴저지주 재무부는 29일 기준 주택 소유주 150만 명, 세입자 56만 명 등 총 20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앵커 프로그램 신청 안내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으며 9월 1일까지 우편물이 배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 소유주의 경우 초록색 봉투에 그리고 세입자의 경우 보라색 봉투에 안내서가 배송될 예정으로 안내서에는 앵커 프로그램 신청 방법 및 아이디와 핀 번호가 명시돼 있습니다. 통보서를 받지 못한 이들 중에서 신청 안내서를 받은 주민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신청서를 온라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접수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바뀐 주민의 경우 오는 9월 30일까지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혹은 용지를 작성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앵커 프로그램 수혜 자격 및 환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뉴저지주 재무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허리케인 시즌이 다가오면서 뉴욕주가 롱아일랜드 세 곳의 해변을 대상으로 수영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캐티 호쿠 뉴욕 주지사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인재는 늘 갑작스럽게 닥친다며 주민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어젯밤 슈퍼블루문으로 인해 해변에는 평소보다 조수가 높게 일었습니다. 여기에 허리케인 시즌까지 다가오면서 뉴욕주가 롱아일랜드 주립공원 해변에서 수영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허리케인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모든 뉴욕 시민들의 안전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하며 열대성 폭풍과 허리케인이 롱아일랜드 해변 일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돼 이에 적절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주민들이 주의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말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뉴욕주의 이번 발표로 해변에서 수영이 금지된 곳은 로버트 모지스, 히더힐스, 존스비치 이렇게 세 곳으로 이미 어제부터 해수면 높이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입니다. 해수가 범람하며 존스비치에서는 홍수가 발생했고 로버트 모지스 및 히더힐스 해변은 인근 통행이 불가능했습니다. 현재 수영이 금지된 세 곳의 해안 주립공원은 수영을 금지하는 붉은 깃발이 내걸렸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번 주 금요일까지 계속되며 추후 필요에 따라 연장될 수 있습니다. 에릭 콜레세이드 뉴욕 주립공원 국장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인재는 언제 어떤 식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일이라며 특히 허리케인 및 열대성 폭풍은 바닷가에서 매우 위험하며 갑작스러운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모든 공원 방문객들이 이 같은 사실을 진지하고 주의 깊게 받아들이길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서양에서 발생하는 허리케인은 6월경 시작되지만 뉴욕에 영향을 미치는 열대성 폭풍은 9월과 10월에 가장 강력한 것으로 집계됩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연방노동부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지난달 구인 규모가 2년여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달 민간기업 구인 건수가 880만 건으로 2021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구인 규모를 보인 것입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950만 건을 크게 밑돈 수치입니다. 고용시장 진정이 긴축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불거지면서 뉴욕 증시는 곧바로 강세를 드러냈습니다. 투자자들은 고용시장 냉각 징후가 연준의 금리 인상 랠리 조기 종식에 압력을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현재 연준의 인플레이션 억제 목표는 2%이며 기준금리는 2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연 5.25에서 5.55%로 인상된 상태입니다. ATM의 일회 사용 수수료가 평균 4달러 73센트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은행들의 ATM 수수료 수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객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이 부과하는 평균 1달러 58센트와 다른 네트워크에 있으며 ATM 서비스를 제공한 은행이 청구한 3달러 15센트를 합한 금액입니다. 특히 연방정부가 정크 수수료 폐지를 강력하게 추진하면서 은행들이 초과 인출과 잔고 부족 수수료를 내렸지만 ATM 사용 수수료는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올해 평균 3달러 15센트인 아웃 오브 네트워크 ATM 수수료는 10년 전 2달러 60센트에서 21%, 20년 전에 1달러 40센트에서 120%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미국 10대 도시의 증오범죄 건수가 대부분 크게 증가했다고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시카고, 오스틴, LA, 필라델피아, 휴스턴, 뉴욕, 댈러스 등을 포함한 전국 10대 도시에서 발생한 증오범죄는 지난해 평균 22%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증오범죄는 총 60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14.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시 유대인 인구가 많은 만큼 유대인을 겨냥한 혐오 범죄가 2022년 한 해 동안 261건 발생해 증오 범죄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반유대인 범죄는 2021년 범죄 건수에 비해 33%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해 뉴욕시에서 발생한 아시안 증오 범죄는 83건으로 직전 해에 비해 38% 줄어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그러나 아시안 증오 범죄가 전체 증오 범죄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한국을 찾은 미국인 관광객은 61만 8,688명으로 2022년 같은 기간에 비해 167.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을 찾는 방문객들이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올해 7월 한 달 동안 방한한 미국인은 10만 4,823명으로 2022년 7월 5만 3,942명과 비교해 94.3%가 늘었습니다. 올해 방한 미국인 관광객은 61세 이상이 10만 22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51세부터 60세까지 그룹이 9만 6,516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지난 2021년 기준 방한 미국인의 1인 평균 지출 경비는 4,354달러였다는 조사도 있었습니다. 올해 7월 한국을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103만 2,188명으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월간 기준 1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한국관광공사는 밝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